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아주 크게 해주시니 제가 오늘 텐션이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는요, 아시아 부동산 투자 프레임만 바꾸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지금 벌써 4강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강에서는 우리가 2020년도에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강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30대의 새로운 노마시안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마시안의 2세대, 말하자면은 저 같은 사람이 30대의 아시아로 가서 삶을 살다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돈을 투자를 해야 어떻게 수익률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고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유형의 그런 자산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산의 두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유형의 자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달러도 있을 거고, 금도 있겠고, 차, 부동산, 이런 것들이 유형의 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형의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기술, 그 다음에 또 기회, 그리고 또 어떤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인맥이 네트워크이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유형의 자산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고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투자들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해외로 눈을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그런 무형과 유형의 자산 관리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곳이 해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블루오션 지역인 이 아시아의 지역들에 수많은 기회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도 사실은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때문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세대를 겪은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내가 부모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은 어떤 거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한번 좀 더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마시안 2세대를 모시고 저희가 그러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시안 2세대 나와주세요. 초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각자 소개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셔서 중국 상해로 이제 함께 가게 되었고, 한 10년 조금 넘게 이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대학교를 와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아시아 쪽 이제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9살에 해외로 특히 아시아에 가셨다가 네. 중국으로 가신 거죠? 네, 중국 상하이로 네, 가셔서 살다가 이미 이제 학교는 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화이팅. 이 나라의 일꾼 화이팅.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살 때 중국 상해로 넘어가지고 신천하고 북남경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상해 졸업하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로 1학기를 마친 김석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부모님의 또 그런 어떤 그 도전 정신으로 인해서 해외로 간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로 그 또 해외로 또 가게 됐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혹시 지금 뭐 좀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좋았던 거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영 군부터 먼저 한번 네. 말씀을 해봐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살 때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첫 사회 경험, 이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때쯤에 이제 해외를 가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들과 좀 문화적인 장벽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살 때 이제 뭐 알파벳도 겨우 할 정도로 영어는 뭐 못하는 수준이고, 중국어야 당연히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현지 친구들이 아무래도 중국어와 이제 영어가 안 되다 보면은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좀 문화적 갈등과 이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좀 힘들었던, 뭐 따돌림도 당해본 적도 있고, 네, 그런 좀 아픈 이제 단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뭐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을 빨리 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을 좀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세계 국어를 지금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단점이 되게 뚜렷했던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혹시 약간 상처가 됐던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한 첫 2년간은 거의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교에 200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서양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영국 국제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한국인이 한 3, 4명, 5명?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학년도 달라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9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2학년? 네, 네,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구나. 그래요. 그런 어려운 점이 또 남몰래 모르는 네네.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석희 군은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었나요? 혹시 뭐 좋았던 것도 괜찮아요. 이게 시작엔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중국 로컬 학교 다녔거든요, 2학년 때까지.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중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다녔는데, 학교에서도 그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다 중국인이고, 약간 좀 혼자 돋보이고, 약간 중국어도 못한 애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처음 좀 힘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애랑 싸움, 주먹 싸움까지 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 불러가지고 화해를 한 다음에는 또 은근히 애가 좀 친해져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몰래 혼자 뒤로 그 기어가지고 저한테 사탕 주고 막 그랬던 애인데, 애가 걔랑 친해지고 나니까 그냥 우드머니랑 친해지니까 다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중국 문화도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여러 그 중국어도 더 쉽게 배우고, 애들이 연습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훨씬 나아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한국 애가 거의 없었네요. 애초에 외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다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그 되게 강하게 키우셨나 봐요. 저건 살짝 버린 느낌도 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좋았던 점이 아마 또 있겠다면, 또 외국인이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있으면 또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잘해줘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까만데 나 혼자 하얀 거,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또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또 해주는 그런 장점들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몰래 또 그런 또 싸움도 있으셨군요. 아마 부모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부모님 그때 끌려갔을걸요? 학교에 끌려가셨던 적이 기억나시겠네. 있구나. 기억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학교 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우영 군은 9살이니까 처음에 영국 국제학교 가서 어떤 과정을 겪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좀 그 뒤로 쭉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이제 대학교는 한국어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해 한국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한국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들을 파견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입시 환경이랑 뭐 커리큘럼이랑 똑같이 하는 이제 한국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입학해서 이제 고3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한국으로 입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학교 과정을 거쳤나요? 저는 말했다시피 2학년까지
중국 로컬 학교 다니면서 네. 중국어를 네, 네. 배웠는데 그때까지 배운 중국어를 지금까지 좀 먹고 살면서 쓰고 그러네요. 있긴 한데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중국어를 못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뒤로는 국제학교 쪽으로 네. 좀 넣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어도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중국어도 틈틈이 같이 배우면서 근데 저는 맞아 이런 한국 교육과정 이런 거는 전혀 몰랐고 그냥 그 학교에서 미국 AP라고 있는데 네, 네. 그 Advanced Placement라고 그 대학 과정 같은 거를 미리 약간 맛보기 체험을 시켜주는데 저는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네.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가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많을 텐데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지금?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수학이 많이 어려워요. 아. 수학이 너무 어렵긴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되게 잘하죠. 네, 수학은 네, 너무 맞아. 어려운데 그 좋은 점이 제 입장에서 순전히 제 입장에서 보면 토론 수업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여기 애들은 약간 아직 토론 같은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이 한 2시간이면 저 혼자 거의 막 1시간 반씩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수님한테는 좀 좋게 눈치해가지고 점수는 잘 나오긴 하는데 좀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죠. 수업 시간에. 아, 그렇구나. 시험 점수는 잘 안 나오겠네, 수학 시험 이런 거. 아, 수학이 아직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제가 보는데 잘 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봐야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배웠던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무래도 틀리니까 한국 와서 또 적응이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마 한국으로 두 분 다 오신 이유가 그래도 우리 조국이니까 한국의 또 교육의 또 맛을 보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 교육을 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어때요?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우선은 장점은 사실은 해외에 살다 보면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사실 혼란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석희 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가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다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그런 교육과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대학교의 교육과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또 그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 나갈 또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언어 한 3개 이상은 다 하시죠? 네네. 뭐 중국어는 완전히 뭐 엄청 잘하시고 영어도 그죠? 그죠? 네. 네, 네. 뭐 다른 나라 언어도 또 혹시 하나 더 하는 게 있나요? 저 지금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스페인어를 오. 2부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예.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한 30 되기 전까지는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를 약간 스페인에 네, 네. 떨어지면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요. 그래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어만 알아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강점이 될 것 같은데 언어 또 2-3개 또 말고 또 하는 게 있나요? 저도 사실 영어, 뭐 중국어, 한국어 이제 세 개는 이제 사실 중국에 사시면은 기본이죠. 그런 기본이고 기본. 네. 그 이상을 이제 요구하신다면은 그냥 뭐 어렸을 때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책으로만 봤던 뭐 일본어 진짜 조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석희 군과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중남미 여행을 2달 반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친구랑 친구랑? 그 어릴 때 친구랑 같이 갔다 왔는데 2달 반을 있으면서 거기가 이제 완전 스페인 문화권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이제 네. 생활 단어 정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언어를 배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언어도 다 좀 배우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럼요. 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답니다. 네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의도해서 가진 않았지만 또 부모님들이 또 도전하고 간 그런 나라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성장하고 하면서 또 생각이 혹시 좀 바뀌어진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다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우영부터. 네네. 우선은 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제가 가진 가치관이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많이 좀 비롯이 되잖아요. 물론 제가 자체적으로 태어난 성향과 그런
성격과 그런 유전자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놓인 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력이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되게 언어가 중요한 이제 시대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몇백만 원씩 주면서 학원에서 배운다면은 사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서 학습했고 그리고 언어를 이제 배울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좀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런 기회를 주신 사실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선 잘한 친구들은 사실은 좀 갇힌 사고관이나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야 자체가 조금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에서만 사회생활 한다는 그런 뭔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을 가야 돼. 나는 뭐 연봉 1억을 벌 거야.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자라면서 이제 외국에 자라면서 노마시안 2세로서의 그런 시야들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있는 기회보다는 더 넓은 시장에 더 넓은 세계의 기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꿈꿀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감사드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 가도 잘 사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보니까. 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 강원도에서 저를 또 이렇게 도시로 또 보내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또 서울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남겨주신 것보다 사실은 교육적인 환경으로 저한테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평생 동안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 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한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말씀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뭐, 자이든 타이든 여튼, 뭐 부모님 따라서 간 기회가 사실 되게 값진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기에 되게 큰 걸음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배운 점들과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효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예.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왜냐면 저희 아들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너무 짠합니다. 우리 석희 군은 어때요? 그 해외에 살면서 성과라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제가 아직은 확실히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죠. 계속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 데서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 한국 들어와서 그런 건데 조금 느끼는 거는 약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딱히 신경 쓰면 안 된다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제 학교 다녀서도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수업 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수님 말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교수님한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살짝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요런애? 살짝 네. 바뀌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대학교는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자신 새로 배워가는 그런 곳이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문화를 겪어보면서 했던 일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저도 밖에서 안 샀습니다. 그러지 못하죠,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좀 자신 있게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네, 그쵸, 네. 그런 용기, 담대함. 남들이 욕하든 뭐. 하던 자존감이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석희 군도 또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말씀, ING지만 감사한 말씀 한번 전달 한번 해보시죠. 저기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신데, 자, 어머님을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어머님, 아버님께
돈 벌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것도 다 좋고 편안하게 한번 인사말 한번 해봐 주세요. 엄마, 아빠 밥 많이 먹여서 고맙고요. 네. 중국에 맛있는 거 많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전혀 생전 가본 적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셔가지고 힘드셨겠지만 제 어리석은 어리광 부리는 것도 계속 바라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야. 아니 눈물을 흘리시네요. 하면서 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막 했는데 울컥하네요. 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우리 그 1세대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도 잘 관리했고 또 유형의 자산 그리고 또 무형의 자산들을 또 이렇게 키워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보상이 또 있는 것 같은 마음이라 되게 울컥하네요. 아유 참. 네 다시 레드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이 걸었던 그 길은 노마시안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마시안이 뭐냐면 1년 중에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나라들을 한 3개월 정도는 중국에 살고 또 3개월 정도는 비즈니스하러 또 베트남을 가고 또 한 몇 개월 정도는 자녀 교육하러 다른 나라에 가고 하면서 아시아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은 노마시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마시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인 젊은 분들이 보는 2세대가 보는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우영군부터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너무 비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나아가고 더 나은 기회를 찾고 그러려면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곳에 머무름은 사실은 안전할 수 있지만 저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 그런 노마시안의 길이 사실은 누가 봤을 때는 멍청하다, 리스크 있다, 왜 넌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길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값진 좀 길이 되지 않을까, 값진 유목민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은 뭐 누가 하겠어요?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고민이었는데 우리 오늘 우영군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우리 석희군은 노마시안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봤겠지만 아직 대학교 1학년이긴 한데 이런 삶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뭐 전적은 되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살짝 조심하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현재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 찾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약간 그런 것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눈앞에 있는 기회나 눈앞에 있는 자신에 맞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살짝 조심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더 많이 알아보고 새로운 것을 그 움직이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결국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여행 가고 여기저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약간 좀 더 전체적인 인생을 그냥 큰 그림을 봤을 때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노마시안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결국은 노마시아는 일도 하지만 잘 누리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본인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대학교 1학년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꿈과 비전이 뭔지 한번 우리 석희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은가요? 제가 지금 당장은 뭐 비전 같은 거는 꿈은 없는데 비전은 있거든요. 뭐 하고 싶은지는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어느 정도
세상을 갈아엎고 싶다는 느낌. 혁신. 네, 그렇긴 한데 좋습니다. 혁신. 제가 지금은 그 전공이 없는 상태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정치학으로 전공을 고르려고 했는데 그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약간 정치학 가서 만약 뭐 이도저도 못하게 되면은 네, 네. 당장 세상을 갈아엎기 전부터 저부터 굶어 죽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조금 더 타협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좀 더 인정을 하고 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곳까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갈아엎어도 늦지는 네.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 약간 지금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아니 뭐 사람이 혼자서 사람 달에 보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혼자 그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오. 그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천천히 자기 길을 뚝심 있게 찾아가서 예. 걸어가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덜 괴짜같이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성공 모델이 있네요. 근데 일론 머스크처럼만 가면 또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의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혁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한데요. 그러나 이 꿈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꿈은 결국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뭐 어떤 강점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가장 즐거운지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설레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 태어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나가면 그게 이제 결국은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 반드시 유익해야 돼요. 내가 정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갈아엎는 게 문제가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인가 유익하게 되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썼을 때만이 결국은 그게 굉장히 좋은 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누군가에게가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강점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그 길로 천천히 가시면 되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우 너무 멋집니다. 네. 네, 박수. 우리 여기도 박수. 자, 우리 우영 군은 꿈과 비전이 어떠신가요? 저는 세계를 좀 제 무대로 오. 놀고 싶은 세계를 그런 네네. 생각이 있는데 그게 논다는 게 일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제 취미 생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항상 마음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돈의 시스템을 만들자. 제가 근로는 또 하나의 그 돈의 시스템 중에 하나고 제가 일해서 버는 돈도 있겠고 투자해서 버는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을 임대를 줘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젊을 때 빨리 만들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꾸준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하면서 제가 네. 취미를 즐길 수도 있는 거 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네, 네.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굳이 일을 안 했을 때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좀 그런 시스템을 젊을 때 좀 빨리 네. 만들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꿈이라는 거는 계속 좀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젊을 때는 우선은 돈의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꿈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결국은 이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죠. 돈이 네네. 일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네. 그 어떤 다른 회사에 좀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셨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가 이제 금융회사였는데 거기서 이런 좀 개념들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 잡혔고 내가 나중에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은 제가 일하는 노동에 대한 근로에 대한 소득만 있다면은 제가 일을 그만뒀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이런 노마시안적인 2세로서의 그런 장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만 일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세계를 무대로 하는 부동산 회사를 알게 돼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세계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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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 나이쯤 되면은 아주 그냥 세상은 날고 있겠네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의 또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마시안의 삶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혹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네. 네. 우선은 이렇게 뭐 영상 촬영하기 처음이라서 네, 네.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네, 네. 배양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런 노마시안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여건만 된다면 조건만 갖춰진다면 항상 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해외로 가라. 그러면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노마시안이라는 뭔가 주제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두 분일 것 같아요. 노마시안이라서 공감하시거나 혹은 노마시안을 되기를 꿈꾸시지만 아직은 이제 뭐 용기가 없으시거나 좀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꼭 떠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떠나시면은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계시는 것보다 해외를 떠났을 때 물론 두렵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하겠지만 분명 기회는 존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마시안 2세로서 지금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녀분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한국일지 세계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전 무조건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더 넓은 기회와 더 넓은 시장과 더 넓은 문화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저하고 잠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은 안 하셨어요.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기회를 얻는 거고 자녀들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좀 미지의 세계 속으로 좀 두렵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외로 간다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오션 지역인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비즈니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이 함께 통합돼서 이동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 우영군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기회를 얻는 거지만 자녀들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되게 감동됐어요. 예. 그거 제가 잘 제자리에다 잘 붙여놓고 마음을 다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솔직히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는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노마시안 2세들 특히 저도 방금 끝났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르고? 사람들이 이게 어떤 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조심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고쳐가지고 나한테 맞는가 이런 특히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또 많이 하긴 하는데 제 생각은 또 처음으로 든 생각이면 이게 진짜로 그 사람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는 특히 좀 비합리적이거나 조금 이상한 길이라고 해도 일단은 한번 해봐야지 후회도 안 되고 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특히 노마시안 2세니까 겪어본 것도 더 다양하고 하니까 애초에 같은 가치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생각합니다. 더 시도해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 뭐든 간에 일단 한번 해봐라. 그렇죠. 네. 아니, 저희 아들이 자꾸 대학을 안 가고 자꾸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거는 학교 가면은 힙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힙합 동아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교에 있는 트리플레이션 동아리가 있는데 실제로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 대회 나와가지고 준우승, 우승 입상도 하고 몇몇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프로듀서들한테도 약간 눈도장을 찍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물론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되는 시장이 아니냐.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거고 트렌드가 네, 네, 그 네. 트렌드에 쫓아가기도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플랜 B도 따로 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아. 하긴 해요. 꼭 대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신 안 되면은 뭐 따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로 일단 충분하다고 보긴 합니다. 네, 네. 지르라고는 했는데 막상 지르려고 하니까 그래도 플랜 B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지르되 생각을 하고 지르는 건데 약간 네네. 너무 약간 네네. 눈 가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아우, 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한번 만나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2강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작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들께 그냥 3가지 정도만 좀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언어를 2-3개 이상을 선물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비대면 시장이라도 언어만 통하면 사실은 그들과 문화를 같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번역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에게 장착을 해 두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는 삶을 살아갈 때 큰 두려움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자녀들에게 다른 문화권에 대한 담대함을 선물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영군도 계속 그랬어요. 난 세계 어디 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담대함이라는 것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어디 가도 다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선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선물인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형의 자산의 환경을 선물해라. 실제로 돈을 주는 것보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선물한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리더들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4강까지는 이렇게 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부로 해서 4강까지 해서 마쳐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무형의 자산이 아닌 유형의 자산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을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부동산을 알면 아시아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강의를 여러 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예, 아까 울컥했는데 너무 잘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입니다. 감사합니다.